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형님으로 모셨던 여자가 꽃뱀이라는 걸 알게 된 어느 한 동서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저희 윗 형님이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1년 전에 일어난 일이네요. 정말 인간 말종에 어찌나 뻔뻔한지 완전 철면피입니다. 일단 이 여자는 바람피고 딴 남자 만나는 건 기본 옵션에 도박에도 손을 대고 사치스럽기 그지없으며 남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해 위아래 상관하지 않고 막마른 기본에 본인만 아는 아나 무인입니다.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여자들이 식당에 모여 고스톱치면 본인이 돈 잃으면 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술 외상도 기본이고요. 아주 난지도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아주버니는 당연히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 몰랐고 온 가족이 몰랐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먼저 결혼했고 아주버니는 조금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갔습니다. 누구 소개로 갔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주버니가 어디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지만 뭔가 살짝 그런 기운이 있기는 합니다. 여자를 평생 안 만나본 모태솔로라고 해야 할까요? 40이 넘어서야 장가를 갔으니 할 말 다 한 거죠.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튼 남편 집에서는 제일 늦게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위로 누나들이 5이나 있고 6째가 형이고 막내인 남편입니다. 누나들은 다들 멀리 살고 있고 셋째 누나만 서울에 사십니다. 한자리에 모이면 아주 요란한 집안이에요. 기들이 너무 세서 입도 뻥끗 못할 정도입니다. 여튼 위에 형님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저희 아주버니랑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애는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주버니랑 결혼할 때 문제될 것 전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연로하시기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들은 다들 반대했었거든요. 이혼한 여자는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 이혼한지는 알고 만나는 거냐면서 아주버니를 달달 볶아댔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올해는 아니지만 5년 좀 넘은 상태에서 아주버니가 결혼을 했기에 저의 입지는 아주 작았습니다. 신우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기에 저는 그냥 애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모부님들도 신우들의 기가 많이 세다는 걸 알기에 더 기가 죽어 보였고 다들 착하셨어요. 그런 집안에 그런 아나무인인 형님이 들어왔으니 집안이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야. 이런 분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런 거 1도 신경 안 쓰는 형님이 왔으니 안 싸우고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은 처음 명절이 와서 다 같이 모였는데 형님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몸이 좋지 않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못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우들은 그게 말이냐 똥이냐, 처음 결혼에 맞이하는 명절인데 아파도 나와서 앉아있어라, 어디 어른들 다 계신데 방에서 코빼기도 안 보일 수 있냐였고, 형님들은 그런 신우들 말에 밖으로 나왔지만 어른들 다 계신데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들어 누워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경악했고 제일 큰 신우가 당장 앉지 못하냐고 하니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아파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방에서 나오라고 하니 나와서 누운 거다. 보기 싫으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였습니다. 착하신 아주버니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남편도 별말 못하고요. 신우들이랑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명절은 그렇게 넘어갔고 다음 명절이 다가왔는데 그때도 역시 생리통이라면서 신우한테 한다는 말이 거실에 누울까요? 아니면 방에 누울까요? 였고 그때는 신우랑 머리털 잡고 싸웠습니다. 그 후로 형님은 명절에 신우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주버니는 혼자 오셨고요. 며느리 딱 둘인데 형님은 오지 않고 저만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주버니가 결혼을 안 하실 줄 알았기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억울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위로 형님이 생겼으니 뭔가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버니네 집에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도 얼마 되지 않아 나쁜 소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임신 사실도 몰랐었는데 차라리 처음에 말씀 안 드리길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니가 결혼 생활 하신 지 2년쯤 다 되어갈 때쯤에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니가 하시는 일이 큰 덤프트럭을 몰고 다니시면서 새벽 일도 하시고 주야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한번 일을 나가면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자면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요. 돈은 많이 번다고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도 일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몸이 망가지는 일이 아닌가 싶었었고요. 그래도 운전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입원하셨는데 큰 수술을 받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거나 의식불명 또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요. 문제는 차 사고였지만 사고의 원인은 혈압이었습니다. 혈압이 원래 있었다곤 하지만 잘 체크도 안 하시고 약도 드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온 가족은 힘들었고 형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니 병간호를 하는 형님이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는 있지만 힘도 들고 덩치도 큰 사람을 본인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서요. 남편과 형은 친밀감이 많았던 사이였고 형이 병상에 누워있으니 감당하기 힘든 남편은 형수의 병간호를 이어 본인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집에 수입원이 하나 줄면 조금 힘들겠지만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간호하는 사이 형님이라는 사람은 병실에 한번 오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연락을 하면 항상 부재고 연락도 없고요. 집에 찾아가면 항상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여튼 형을 열심히 돌보는데 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아주버니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요. 남편은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병간호를 할 거라고 했고 저는 사실 남편을 형에게 뺏긴 것만 같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고요. 병실에 있으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본인 남편이 저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연락도 없고 깨어났는데 오지도 않는 형님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그때쯤 들었고요. 동네에서 도박하다가 빚도 많이 졌고 아주버니 전화로 연락도 오더라고요.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서요. 저희는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통장에 든 돈을 싹 다 찾아서 집을 나간 것입니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동네 식당에 야채를 배달해주는 남자가 있는데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둘이 눈이 맞아서 도망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완전 정신이 나간 여자였고 처음부터 싸가지도 없어 보였는데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주버니는 형님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힘들까봐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형 보살피느라 신경 쓸 수도 없었고 저 또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계속해서 형수를 찾는 형을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돈을 다 들고 집을 나간 것 같고 처음 병간호도 잘 하지 않았으며 병실에 찾아오지도 않았던 여자라고요. 형이 힘든 건 알겠지만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남편도 형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아주버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요.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요. 시댁 명절에 갔을 때 생리통 같은 건 하지 않았었고 본인은 그렇게 시집살이는 못하니까 당신이 이해해달라면서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요. 착하면서도 모자란 듯한 아주버니는 본인이랑 살아주는 그 여자가 고맙게만 느껴졌고 본인을 떠날 것만 같아서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다 해줬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임신이 되었었는데 그 아이는 그냥 유산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그 여자가 지운 거라고요. 지우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본인은 몸이 약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그렇게 알라면서 둘이 더 행복하게 살자고 했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꽃뱀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신우에게 바로 연락을 해 그동안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나들은 뚜껑이 열려 찾아왔습니다.
그냥 잡히면 가만히 안 둔다면서요. 그런데 집 나간 여자를 갑자기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집 나간 아내를 찾아주는 일에 경찰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찾아주겠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현재 아주버니 상태가 거동도 불편한 상태이고 치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들 그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버니에게 이혼 소송을 건 것입니다. 지가 집을 나갔고 돈 다 가지고 나갔으며 바람까지 핀 여자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이혼 소송을 해도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온다길래 저는 그 여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아침부터 신우들에게 연락했고 당장 출발을 한 신우들입니다. 5명의 신우들이 모두 병실로 왔습니다. 신우들은 이혼은 당연히 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연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시켜줄 수 없다면서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아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기도 했고 신우들의 기세를 보니 오늘 분명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라는 여자가 겁없이 혼자 찾아왔고 병실 안에 있는 형님들을 보자 엄청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그 여자의 멱살을 잡은 건 바로 제일 큰 신우였고 덩치도 산만한 신우는 그녀를 번쩍 들어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험악한 병실 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큰 신우가 너무 흥분을 하며 쳐대니 다른 형님들은 화가 난 상태였지만 큰 신우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람 하나 잡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뻔뻔하게 쳐 맞았는데도 지가 뭘 잘못했냐면서 바람은 피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하면서요. 신우들은 사기 결혼해놓고 나불대지 말라고 했고 그 여자는 사기는 본인이 당한 거라면서 어디서 모자란 놈 하나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는데 집구석에도 들어오지 않고 몸은 반병신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냐면서 쳐 맞아도 계속해서 미친 말만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셋째 신우가 싸다고 갈기고 막내 신우도 그냥 머리털 다 잡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그년을 보내주는데 순간 제가 신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현 한번 뒤쫓아 가보자고요. 갑자기 정신없이 저희는 그년 뒤를 밟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조용히 따라가니 어떤 작은 트럭에 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어떤 남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둘이 꼭 껴안으면서 연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출발을 안 하고 차에서 한참 앉아있길래 쫓아가 차문을 열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년이 깜짝 놀라더니 밀어내더라고요. 그년에게 합의 이혼은 못할 거고 바람핀 증거 자료도 다 있으니 넌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결론은 이혼도 그 여자가 했고 집도 나갔으며 다른 남자와 이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나고 외도를 했으며 배우자 이혼 유책 사유는 그 미친 여자한테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재 이혼은 다 마무리되었지만 남아있는 아주버니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는 그래도 휠체어 타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괜히 정신병자 같은 꽃뱀을 만나 아주버니 삶이 더 불행하게 되었었지만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이도 아주버니보다 2살이나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하마터면 평생 형님으로 모실 뻔했습니다. 하긴 그런 꽃뱀이었으니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했었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가 아닌 아주버니 이야기였지만 꼭 한번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네요. 세상에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